지난주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사람을 줄여가게 되더군요. 이게 외로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성격이 까다로워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값진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20대, 30대 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별 의미 없는 만남에도 시간을 쏟았죠. 직장 동료들과의 의례적인 모임, 그다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약속,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때는 그래도 사람은 많이 사귀어야 해. 인맥이 재산이야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100명의 얼굴만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내 감정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누군가 저를 힘들게 해도 참았습니다. 나이 먹고 그것도 못 참아? 어른이 되면 참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견뎠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참는 것과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만 더 상하고 건강만 해칠 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경험. 통화 한 번 했을 뿐인데 온종일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험.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 이건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당신에게 좋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이런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70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 당뇨, 심장, 모든 게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줍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우리를 비교하며 기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승부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증명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야? 나는 벌써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마음이 편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할까요? 이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거리를 두자는 겁니다. 첫 번째,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곧 비 올 거야. 좋은 일이 생기면 오래 못 갈 거야. 누가 행복해 보이면 겉만 그런 거야.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받기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우리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받기만 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줄 때입니다. 우리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원래 그래. 어르신들은 몰라도 돼. 옛날 사람이 뭘 알아.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긴 세월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네 번째, 과거에 얽매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너 기억나? 그때 내가 예전에 넌 이랬잖아.
옛날 생각해봐.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는 사람,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 우리를 과거에 가둬두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은 벌써, 내 손주는 어떤데, 다른 집은 이렇던데, 자꾸만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각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평안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누구와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나눠야 할까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편한 옷차림으로 만나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라고 털어놓을 수 있고, 나 요즘 이런 걱정이 있어라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귀합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어리석은 농담에도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별것 아닌 일에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서로의 침묵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꼭 말을 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편한 사람, 말없이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 굳이 대화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줄어듭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을 때, 나이가 몇인데 그걸 배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멋있다. 나도 같이 배워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 무언가 도전하고 싶을 때, 괜히 힘들게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응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힘들 때 곁에서 들어주는 사람,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한 명이 100명의 겉도는 인맥보다 소중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는 거 압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의 속도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작은 거리두기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자주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매일 전화하던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고, 즉시 답장하던 것을
천천히 답하고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라 나를 이유로 하기입니다. 요즘 바빠서 못 만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서, 요즘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요즘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건 정당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늙은이가 고집만 센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니요는 거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미안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고마운데 이번엔 사양할게. 생각해보니 내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좋은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좋은 관계를 키우는 겁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좋은 관계는 나무와 같습니다. 물을 주고 가꿔야 잘 자랍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사람을 가린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진짜 외로운 겁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현명하게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는 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해서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만약 그 숫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부유한 겁니다. 관계의 풍요로움은 숫자가 아니라 질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족 중에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거리는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정서적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인데 그래도 되나? 라고 걱정하시나요? 됩니다. 우리의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하세요. 이건 괜찮지만 이건 안 돼.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 이렇게 명확한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모든 감정과 삶을 바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가족한테 이러는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나이 먹고 이기적인 건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평생 참고 희생하면서 산다고 해서 그게 미덕은 아닙니다.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평화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불편하셨나요?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말이 냉정하게 들리셨나요? 하지만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우리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봐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과 보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주는 관계는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우리의 평화는 우선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행복은 권리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 100명보다 진심 어린 사람 1명이 더 소중합니다.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더 의미 있습니다. 넓은 인맥보다 따뜻한 우정이 더 값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불편한 약속 하나 정중히 거절하고, 편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훨씬 평화로워져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귀한 시간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사람,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관계를 정리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니 행복해요. 나도 이제 용기 내볼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